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이제 조금 아까 톡방 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좀 랠리가 다시 펼쳐지는 그런 시장은 우리가 이제 한 2분기 시장쯤에서 조금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미증시나 우리나 굉장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증시가 좀 상승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힘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짜 시작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2월달 FOMC는 동결이겠죠, 당연히 동결이고 보통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 게 3월달부터 FOMC 회의에서 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분기 때부터 좀 이제 가능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뭐 청룡의 해니 뭐니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주식 시장만큼은 아직 그런 기운을 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구간들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뭐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동시효과에서 이제 한 거의 뭐 16포인트 정도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물량이 거의 다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나 뭐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좀 더 올랐는데 기관들이 그만큼 좀 많이 뱉어낸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고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미증시는 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왜 우리 국내 증시만 조금 이럴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제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뭐였죠? 이런 실적 시즌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분기의 실적보다는 지금 올해 1분기나 이제 2분기 그리고 아니면 큰 대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그런 이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뭐 종목들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 고점을 경신 중이죠. 경신 중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또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데 요런 구간들에서 아무래도 좀 당분간의 피로감은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번 주 FOMC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경계감이 조금 이제 짙어지겠죠. 경계감이 조금 짙어질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니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제 화요일부터 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눈치 보기 장세 뭐 소폭 상승이라든지 그냥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저녁에 뭐 연준에 뭐 이제 그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요 이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 닭가슴살 하나 대파 먹고 왔습니다. 아, 데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사투리스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데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지금 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금 오늘 또 눌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좀 찾아가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뭐 그나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하고 그다음에 좀 상승을 해줬지만은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점이 결국 그거예요. 갭상승을 했지만은 상승조차 못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쭉 빠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캔들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여기가 시가란 말이죠, 여러분들.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해본다라면 시가에서 증시가 이제 시가에서 제일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물론 이제 장막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지만 그 힘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급하게 좀 일정이 잡혀가지고 저희 방도 그 매매하는 것도 내일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좀 일정이 잡혀가지고 저녁에 좀 어쩔 수 없이 좀 음주를 좀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만 딱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하나만 먹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뭐 최근에 좀 이제 양방에서 좀 같이 공략을 하셨던 이제 HLB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26%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제 하락을 했는 것 자체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증시가 저렇게 이제 꼬라박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증시가 저렇게 하방 압력을 이제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자, 우리가 그때 이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레이저셀 그때 많이 여쭤보셨을 텐데, 제가 요거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거기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하면서 시세를 준 그런 종목도 있는 반면,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최근에 보시면 여기 갭 상승을 했던 요 부분을 이제 다 메워주는 흐름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꿈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죠. 아무래도 지금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11,400원 정도에 담아놨습니다. 그렇죠? 11,400원 정도에 담아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당장에는 뭐 이게 한 10%, 9% 10%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조금 더 천천히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증시 코스닥이 오늘 2% 정도 빠지면서 이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에는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일전에 담아놨던 이제 뭐 그 IM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좀 추가 슈팅이 나왔었죠. 추가 슈팅이 나왔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도 나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톡방 내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현대힘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을 하고 이제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아까 22,000원 이하로 좀 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씩만 담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거래일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은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잖아요. 따따블을 갔었단 말이에요. 따따블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갭을 띄워서 하락을 출발했고, 그만큼 이제 하락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하락의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22,000원에 딱 한 주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신규 상장자 특히나 이런 종목도 공략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물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하려고 제가 딱 한 주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려요. 아마 이게 지금 비중 많이 실으신 분들은 한 7% 정도 많이 났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응할 구간에는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한 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종목들에 맞게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맞게끔 그렇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전 재산 다 몰빵하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매수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제 미군이 또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지금 뭐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막 좀 안개 속에 있다, 안개 속에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뭐 종목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상보 이런 종목들도 옛날에 공략했던 종목들인데, 이제 흑연에서 뭐 조선도체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척 하더니 상한가를 한번 톡 터치를 하고 또 쭉 빠져버렸죠. 그래도 갭을 띄운 게 있다 보니까 1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증시가 눌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만약에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우, 뭐 스코넥이나 뭐 알체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인데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갭을 띄워놓고도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슈팅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서 제가 이제 찾아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전반적으로 하회를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보였을 때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리튬 플러스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을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조금 있으면서 시외에는 리튬 관련주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또 물리신 분들 계시죠.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 내일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질문할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같이 움직임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금융주들이 이제 뭐 기업 밸류업 도입을 하면서 이제 PBR 1배 된다라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원래 PBR이 1이 안 되는 이 기업들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PBR을 1로 맞춘다라고 했더니 다른 뭐 PBR 20, 뭐 10, 20, 30 뭐 이런 기업들의 PBR을 지금 다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조금 물려 계시는 분들은 내일 자기 종목이 좀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톡방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종목들 움직이게끔 좀 같이 살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도록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뭐 오늘 시장은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볼 게 없고, 뭐 오늘도 교육이나 좀 하시죠, 여러분들. 교육이나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주식에 관해서 이제 2편입니다. 2편. 지난주 1편에 뭐 우리가 주식이 뭔지, 그리고 주식의 뭐 기초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HTS나 MTS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뭐 시가, 고가, 저가, 정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뭐 LC, HC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단어들이 나오는 말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시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 시작 가격입니다. 9시 땅땡 해가지고 이 종목이 출발하는 스타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주말에 보일러가 갑자기 좀 안 돼가지고 조금 춥게 잤나봐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목이 살짝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고가라고도 말을 하긴 하고요. 그날의 장중에 최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오늘 지금 HLB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캡처를 해와가지고 종가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고가 26% 정도 상승을 해서 3,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가가 얼마야? 3,085원, 그리고 종가가 3,515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캡처할 때가 장중이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중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캡처하는 그 시간에 현재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저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최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여기 이제 종가가 제가 캡처를 15시 30분 지나서 했다라면은 이 종가가 오늘 매매 마무리 가격이 되는 거겠죠. 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뭐 거래량, 지금 뭐 계속 거래량 뭐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움직이는 거, 하루 동안에 이제 거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거래 물량 곱하기 주가의 현재 가격 하면은 우리가 거래 대금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 대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LC와 HC라고 있어요. LC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되고, 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C는 이제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몸통의 하단 부분이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통의 하단 부분이 시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장중에 뭐 좀 빠졌다가 이렇게 저가가 형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가 형성되었다가 다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가, 저가,
그 다음에 고가, 종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 되면은 여기 이제 반대가 되겠죠. 몸통에 이제 원래 몸통에서 양봉 같은 경우는 몸통의 시작점 밑에 하단 부분이 시가라고 보시면은 음봉일 때는 몸통의 상단 부분이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통의 상단 부분 시가고 장중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좀 저가를 형성을 하고 다시 조금 말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뭐 물론 이게 장중에 뭐 이만큼 빠졌다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올 수도 있고 이 그림은 그렇지만 그냥 큰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여기서 출발은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고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가 밑골이 달리는 그 꼭지점에 저가를 형성하고 난 뒤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서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자. 제 차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엔펠로프라고 이제 우리가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흔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차트잖아요. 차트 맞죠? 이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 이제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보이시는 빨간색, 파란색 이 막대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게 하루치. 우리가 일본 캔들이라고 하면은 하루치의 움직임을 이렇게 캔들 하나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시가라든지 뭐 저가, 뭐 고가, 종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캔들만 보시더라도 자 이런 날은 어때요, 여러분들? 시가에서 출발하고 뭐 밑꼬리 하나도 없이 쭉 올랐다가 윗꼬리만 조금 달리고 마무리되었죠. 뭐 거래량은 많이 없더라도 그냥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는 날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이런 날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약간 빠지기는 했었지만은 이만큼 다시 들어올렸다가 윗골에 달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런 차트만 보더라도 이 차트만 보더라도 아 이날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구나 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날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가 시가 아니야 맞죠? 음봉이면은 요 시가면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맞죠? 윗꼬리 조금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뭐 어떤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주가가 쭉 빠졌다라는 거죠. 쭉 빠졌지만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들에서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는 최종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종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캔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빨간색 양봉 그리고 파란색 음봉 이 두 가지의 캔들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볼 텐데 갭 상승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갭을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가 시작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게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인데 이 오늘 시장에서 갭 상승을 했죠. 이만큼 갭을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꼬리 있고 이 꼬리 있으면 좀 이제 막 물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몸통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에서 이 몸통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만큼 갭을 띄우면서 여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갭이 뜬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제 갭이 뜨면서 상승을 했다. 여기 갭 상승이고 자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봉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자 지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갭을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점화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점상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옛날에 보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이런 옛날에 그런 이제 주가 때 보시면은 점이 막 한 7개 6개 이렇게 찍혀서 그러면 6연 점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6연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맞죠. 연상은 결국 상한가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게 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한번 가면은 그냥 상한가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가면은 2연상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3일째도 상한가를 가면 3연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캔들로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점상으로 마무리가 되든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연상을 한다.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고 자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이런 주가를 보시면은
선들이 이렇게 있어 맞죠?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 평균선을 말씀드리고 이동 평균선은 뭐 3일이든 5일이든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5거래일이죠. 5거래일이니까 5일선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선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60일, 120일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심리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죠. 한 달. 우리가 주 5 거래일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한 주간의 흐름이고 자, 5 곱하기 4죠. 한 달이 5 곱하기 4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4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요거를 좀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세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증시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증시가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뭐 6달간 그러니까 반년이죠. 반년간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움직임들 자체는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겠죠. 왜냐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에서 평균값을 내서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늘면 늘수록 조금 더 완만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5일선이나 20일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단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짧아요. 짧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평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움직임이 그 장기 이평선보다는 이제 훨씬 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긴 이평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일이나 120일선 요거를 보고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5일선 20일선 그 다음에 뭐 60일선 120일선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120일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121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런 구간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일이나 11선, 21선들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 나오면은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의 폭이 더 커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겠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지금 그만큼 이제 관심이 지금 당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일선, 21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 이평선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단기 이평선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평선들이 그만큼 빨리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당분간 거래량 없고 이렇게 없다 보니까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빠져버릴 때 그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주가의 추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공략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마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은 계실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요쯤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3,000원 정도에서 맞죠? 이날에서 공략을 했는데 제가 이날 보면서도 이 60일선도 같이 조금 보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자 여기 60일선 부근에 오니까 빅코리가 계속 달리면서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가졌죠. 그 다음날도 추가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빅코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걸 보고는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의 이동 평균선에 이제 지지를 받아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예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으면 딱 그렇게 보여요. 내가 딱 이거 무조건 내가 60일선 지지를 받겠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HLB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이거 종목 들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60에선 지지도 되고 있지만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주식이 어려울 게 그렇게 크게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 이런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술적 분석은 결국 이렇게 캔들을 보는 여부, 그리고 이 캔들이 이 위치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 추세 때 이 캔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최근에 뭐 테마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맞죠?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의 자회사인지, 그러니까 결국 HLB 그룹주잖아요. 맞죠? HLB 그룹주인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뭐 재무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을 하는 거를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나 이런 부분들 살아있고 HLB 그룹주로 충분히 엮여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우리가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여부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식은 결국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그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조금씩 더 높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이게 전부 다 좀 통해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우리가 캔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면 여러분들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야. 위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15%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 25% 아니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은 결국 이제 시초가 대비 종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물론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졌겠죠. 근데 다만 시작 가격 그리고 종가 가격을 보니까 위아래 꼬리 없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캔들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출현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더 강하게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100%는 없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상한가 우리가 달성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이 장대 양봉이, 자, 차트가 이렇게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캔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 지금 장대 양봉이 탁 나온 거랑 지금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랑은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여기는 지금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출회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차트가 이런 이제 캔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출현한 경우 굉장히 강한 추가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꼬리 양봉이라고 합니다. 위아래 꼬리 양봉이라고 하시면, 자, 뭐 장중이 이제 시가 아래로 한번 떨어졌죠. 시작 가격이 여기인데, 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종가가 이제 고가보다는 낮게 마감이 되는 그런 그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장중 매수세가 이제 유입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듯 했으나 장마감 때는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종목의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든 이런 캔들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연출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오히려 이만큼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망치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캔들 손잡이라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양봉에는 몸통 밑에가 우리가 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매도세로 인해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자 어떤 이제 뭐 매수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된 거야. 그러니까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초가보다 높은 종가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는 거고 자 하락 추세 시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자 캔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런 저점에서 이런 이제 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자 여기서 이 가격만큼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매수 세력이 계속 들어온 거야. 매수 세력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는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막 그렇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말아 올렸다라고 보시면은 그만큼 매수 세력이 강하다. 이 정도 이하의 주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조금 엿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캔들이 연출이 되면은 하락 추세 시 우리가 추세 반전 이제 하락 추세가 왔다가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다시금 잠깐의 상승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몸통이 짧을수록 매우 신뢰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역망치형을 보시면은 망치를 그냥 거꾸로 놔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손잡이고 여기가 대가리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 시가는 어때요?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했다가 쭉 장중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로 이만큼 상승했다가 매도세가 쭉 나오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 거죠. 장중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하였으나 약해졌고 시초가보다 높은 종가로 이제 마무리는 되었는데 조금 이제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이제 캔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캔들도 다만 하락 추세 시 추세 반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가 저점에서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죠? 저점에서 윗꼬리가 달린 게 왜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다 그만큼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해석이 되는? 야 앞전에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은 내가 본전만 알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종목 진짜 본전만 오면 바로 미련도 없이 팔 거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 먹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하락 추세 시에는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가 이 영망치형 캔들이 오히려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추세에서 나왔다면은 아까 우리가 반대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세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가가 들어올린 척 하더니 여기서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온 거야. 다만 이게 빨간색 양봉 말고 파란색으로 음봉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이제 반대로 상승 시에 하락 추세가 이제 될 것 같다. 추세의 반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다 설명이 돼 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만들고도 깜빡했어요. 장대 음봉은 결국에는 이제 시초가 나오고 종가가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결국 뭐 한 번도 단 한 번도 주가가 들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쭉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매도 신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장대 음봉 다음 날은 우리가 개파 하락을 하고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 거리 음봉 몸통 시작점 음봉은 시작점이 몸통 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중에 시가보다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했는데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도 여기서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는 듯 했으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양봉형 캔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캔들들은 그냥 뭐 갭 하락을 만드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 부분을 만드는지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음봉에서 요런 이제 캔들이 뜨면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자 시초가부터 해서 매도세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쭉 하락을 했는데, 자 장중에 매수세로 이제 회복이 되었죠. 다만 회복이 되었지만은 좀 애매하게 회복이 되면서 시초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형 캔들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있을 때 이런 캔들이 뜨면은 굉장히 그다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음봉 망치형 요 부분을 보시면은 장중에 매수세로 이제 상승을 했으나 우리가 시가가 여기잖아요, 맞죠? 쭉 출발을 했는데 매도세가 쭉 유입되면서 시가가 깨지면서 최종 하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양봉으로 떴을 때 앞전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전과 떴을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영망치형에 떴을 때, 그리고 음봉으로 이렇게 망치형에 떴을 때 보시면은 오히려 저는 하락 추세 시에 이거는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양봉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근데 다만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조정도 의미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차이가 있고, 물론 이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실 수 있게 조금 배우실 수는 있다, 좀 참고는 할 수 있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샛별형 캔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시가 종가가 또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캔들이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장중에 이제 잠자리형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제 드래곤 플레이 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장중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또 매수세가 쭉 올라오면서 시가 종가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이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권이나 상승 초기에는 추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고가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비석형이라는 캔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가가 여기야, 시가 여기고 쭉 상승을 했다가 쉽게 말해서 이 비석형이라 그래 묘지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비석 그 산소 앞에 보면은 우리가 비석 같은 거 좀 세워져 있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 산소 같은 거 보면은 자 그거처럼 쭉 이렇게 올랐다가 매도세가 쭉 나오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 굉장히 조금 비석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맞죠? 묘지 앞에 있는 건데 그것처럼 이제 강한 매도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장중 매수세를 밀어버린 패턴이고요. 고가권에서는 이제 매도 신호, 바닥권이나 이제 투매권에서는 거래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그 전날의 거래량보다 조금 더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만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십자형입니다. 십자형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가와 종가는 똑같은데 장중에 이렇게 위아래로 쳤다가 시가 근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시가와 종가가 이제 일치하는 캔들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양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고가권에서는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샛별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샛별형 캔들이라고 하고, 자 이런 캔들이 뜨면은 우리가 뭐 고가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런 신호가 뜬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양보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여러분들 이거 막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봤자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자는 실전 차트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격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엔
주가의 그래프나 이제 차트를 분석한다는 말과 같고 우리가 왜 이 캔들을 배우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캔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거나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 이 부분들은 결국 내가 이 캔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안다라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고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캔들이나 이런 거 부분들 뭐 솔직히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이런 걸 제가 굳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차트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석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결국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캔들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맞죠? 공부하기 싫은데도 내가 어떤 정도부터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 부분들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캔들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알체라라는 종목이죠. 알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작년에 보시면 8월 7일날 보시면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자 양봉 몸통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거의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캔들 말씀드렸죠. 제가 요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샛별형 캔들에서 십자형이랑은 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종가와 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럼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봐야 돼요. 맞죠? 거의 안 움직였다 봤는데 자 이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가에서는 우리가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여기서 그냥 낭창하게 종목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왜냐 지금 뭐 종목이 거의 이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 절반 정도 빠졌어요. 맞죠?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막 50%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때 매도 신호로 우리가 못 받아들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극한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실 거다. 그나마 그것도 이 14,000원대나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가격대 못 파시면 이 10% 15%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요때 못 팔았으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갭 이만큼 띄우고 여기서 아무리 생 난리를 쳐서 우리가 물 타고 대응하려고 해도 절대 대응가가 안 오죠. 우리가 평단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00원이라고 봅시다. 15,000원 보시고 자 7,000원 그러면 7,000원 이거 보시고 물을 타도 1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동일 비중으로 물을 타도 11,000원이라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잘 올라가다가 오늘 갑자기 9% 하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물 타고 조금씩 올라갈 때 막 희망에 막 차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희망에 차가지고 더 갈 것 같다. 이거 내가 역시 물 타기 잘했다. 진짜 완벽하게 물 탔다라고 하고 자 이렇게 주가 오늘같이 빠지는 날 내가 씩 하면서 더러워서 안 본다 그러면서 종목들 다 정리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쯤 매도를 하면 되겠냐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7시쯤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좀 한 번씩 좀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장 끝나고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 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이때까지 주식 한 거 보면은 솔직히 올바르게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그냥 좋다 그러면은 그 종목 사고 어,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저 인간이 왜 저 인간이 왜 이 종목을 줬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이 캔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또 이제 이런 배운 거를 복습하면서 맞춰가시면은 주식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주식이 재밌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는 거. 사고 팔고가 자주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사고 팔고 내가 그게 손실이든 막 수익이든 상관없어요. 사고 파는 게 그만큼 자주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주식이. 우리가 단 1%, 2%라도 좋아요. 우리가 매일 수익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근데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은 뭐 1%, 2% 정도가 아니죠. 20%, 30%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물론 힘이 좀 못 받쳐서 못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유하면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오면서 재미있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하면 여러분들 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맞죠. 어차피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고 어차피 뭐 제가 드린 종목 안 가면 또 할 것도 크게 없잖아요. 맞죠. 크게 없을 텐데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캔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배워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재밌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뭐 공부가 하기 싫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벌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뭐 내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막 헤매다 있잖아요. 수익 구간에서도 우리의 문제라니까 쉽게 말해서 맞죠. 수익 구간에서 그냥 미련 없이 팔면 되는데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캔들 신호를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캔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단기적인 추세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은 지금 어떻게 위치를 해 있는지 단기적으로 저점은 어디서 우리가 형성이 되었고 자 거기서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다만 잃을 확률이 없다 좀 많이 적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도 그냥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자 현대힘스 여러분들 보세요. 전날에 전거래일에 저렇게 상한가 가버리고 오늘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어요. 이게 뭐 근데 지금 뭐 이평선이라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은 한 주만 들어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막 무작정 제가 뭐 종목 하나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그냥 내가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인간이 왜 이걸 한 주를 사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이틀밖에 캔들이 없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조선업의 분위기라든지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이랑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조선에서 중공업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수주를 해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밖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주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이걸 욕심을 내고 제가 뭐 돈 없으신 분들만 매수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을 왜 한 주만 매수하라냐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이 한 주라고 말을 했으면은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쵸. 오히려 보면 지금 안 들어온 사람이 더 장땡인 거죠. 한 주면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든 이거 대응을 해서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아까 뭐 6주 100주 산 분도 계시고 이러저러 100주 사가지고 제가 대응할 가격이 있냐 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도 제가 무조건 한 주만 매매하자라고 하면 딱 한 주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자 이런 캔들들이나 이런 박스권 1만 주요. 살 수 있으면 사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2만 원인데 1만 주를 어떻게 살라고? 역시 언제나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 방금 배워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갭 하락을 했구나. 여기서 또 갭 상승을 했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치고 다시 올라가구나. 이렇게 또 갭 상승을 했구나. 여기에서 딱 강하게 박스권 구간을 IMT 차트입니다. IMT 차트인데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더니 박스권 상단에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해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교육 시간은 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막 너무 막 어렵고 이럴까봐 굉장히 단순한 거 위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 숙달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 차트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막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런 자리가 아직 안 나오고 느리핀 이게 DS 단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여기 저점 부분에서 딱 닿였긴 했는데 질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매수 신호가 뜨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뭐 기본적인 교육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봉과 음봉은 알았잖아요. 그렇죠? 양봉과 음봉 알았고 그리고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분도 대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이 신호가 뜨면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던데 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어떤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하더라도 맞죠. 그런 식으로 같이 공략을 하고 같이 종목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자 매매하시면서 충분히 많은 그런 이제 습득이 되셔가지고 이제 모두 다 제 밑에서 떠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목표는 지금 오늘 제가 방송은 두 방만 딱 켰거든요. 499명만하고 214명만 딱 그냥 제 교육 듣고 딱 한 2년 안에 전부 다 진짜 제 손을 떠나는 그 정도로는 딱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홀로서기 연습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가 뭐 굳이 떠난다는 건 아닌데 굳이 떠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항상 사람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제가 뭐 당장 내일 뭐 사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포바이프 어떤 걸 봐드릴까요? 오늘 한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런 뭐 OTT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영상 이런 컨텐츠 이런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어요. 스코넥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시가 5%, 13%면 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매수세가 지금 밀리고 그만큼 더 많이 하락을 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막말로. 오히려 근데 저렇게 많이 빠지면은 또 금방 회복하는 그런 힘이 강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거는 오늘도 거래량이 조금 쌓였다는 거. 거래량도 조금 동반이 된 하락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찝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근데 단기적으로 좀 낮은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할 그런 타점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위직스 스튜디오요? 근데 오늘 안 이런 종목이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코스닥은 오늘 개판이었어, 개판. 시장 마비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오늘 기본적으로 한 5% 7%씩 빠진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아마 요거 뭐 제가 아까 뭐 마감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 초반에는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다가도 충분히 주 후반 들어가면서 또 FOMC 회의가 또 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직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오늘 시장 또 빠지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 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빠지니까 에이씨 하면서 다 때려치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막말로 주가 2% 3%만 올라가도 충분히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차트예요, 맞죠? 지수 차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 어떤 게 여러분들 좀 빠져 있더라도 충분히 좀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하고 뭐 리튬 포스 그리고 뭐 리튬 관련주들이 좀 좋았네요. 센코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줬고 리더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이제 차트가 나오면은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좀 출발을 할 그런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눌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영원히 안 할 건 아니잖아, 맞죠?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다 버티셔야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죠. 힘든데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요 시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올해 계좌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좀 이제 좋은 종목도 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황이나 종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교육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시간도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하면은 계속 제가 또 계속 뭐라도 좀 하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리노고 요거 21만원 요거 지지 받는 거 한번 보고 내일 또 시장이 어디 될지 모르니까 맞죠?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하고 덤비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시장이 뭐 하도 뭐 이런 막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저도 막 뭐를 막 마음껏 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아니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마음껏 사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또 한두 달 물려버리면은 그게 또 막 굉장히 힘들 거거든.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증시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제가 또 뭐 시장에 맞게끔 FOMC는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미국의 연준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 미국 금리 아유 아니에요. 언제나 뉴스 잘 보시면서 뭐. 그렇죠. 한 번 더 파도가 올 수도 있고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 오늘 VIP 회원님들 제가 오늘은 저녁에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매매는 좀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그 같이 녹화 내어서 이제 끄고